여러분, 잠깐 생각해보세요. 오늘 아침에 뉴스 보셨나요? 미국이랑 중국이 또 무역 갈등이래. 중동에서 또 분쟁이래. 러시아가 또 어쩌고 저쩌고.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 뉴스 보면서 아,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셨죠?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, 뿌리가 뭔지, 이게 어디로 흘러가는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. 저도 그랬거든요. 세계사라고 하면 학교 다닐 때 그 두꺼운 교과서, 메소포타미아 문명, 이집트 파라오, 연표 외우기,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리잖아요. 그래서 역사는 그냥 시험 보고 잊어버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. 그런데요. 제가 최근에 책 한 권을 읽고 나서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어요. 이 책 읽고 나니까 오늘 아침 뉴스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. 미중 갈등이 왜 생겼는지, 왜 중동은 계속 싸우는지, 왜 전 세계 빈부격차가 이렇게 심한지 그 답이 전부 역사 안에 있었던 거예요.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 정도만 알면 되는 세계사입니다. 저자는 테임 벌거벗은 세계사에 가장 많이 출연한 역사 스토리텔러 김봉중 교수님이에요.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게 되는 명강이라는 말, 방송 보신 분들은 고개 끄덕이실 거예요. 그 강의 스타일 그대로 책에 담겼습니다. 자, 그럼 시작할게요. 이 책은 아주 도발적인 질문으로 시작해요. 세계사를 꼭 4대 문명부터 시작해야 할까? 그리고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.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세계사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요. 수천 년의 역사 중에서 지금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건은 고작 20개라는 거예요. 그 20개만 제대로 이해하면 세계가 읽힌다고요. 처음엔 저도 의심했어요. 20개. 그게 가능해. 근데 읽다 보니까 진짜더라고요. 책의 첫 번째 이야기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입니다.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위대한 정복자, 33살의 요절한 천재 군인이요. 근데 저자는 그를 단순히 영웅으로 그리지 않아요. 오히려 이렇게 묻습니다. 알렉산드로스의 세계화, 진짜 세계화였을까요? 그는 동서양을 아우르는 제국을 세웠고 그리스 문화를 전 세계에 퍼뜨렸죠. 헬레니즘 문화라고 하잖아요. 근데 그 방법이 어떻게 됐냐고요? 전쟁이었어요. 군사적 정복, 강제 통합, 저항하는 도시는 불태우고 그리스어를 강요했죠. 그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? 제국은 순식간에 산산조각 났어요. 그 거대한 세계화가 단 한 명의 카리스마에 의존했기 때문에 그 한 명이 사라지자 모든 게 무너진 거예요. 저자는 여기서 오늘날을 얘기해요.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화도 마찬가지라고요. 특정 강대국, 특정 질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세계화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. 2300년 전 이야기가 오늘 뉴스 속 얘기랑 정확히 겹쳐요. 소름 돋지 않나요? 그 다음은 대항해 시대 이야기인데 여기서 저는 진짜 충격받았어요.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건 뭐였죠?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다. 위대한 탐험가들이 미지의 세계를 열었다. 근데 저자가 이걸 완전히 뒤집어요. 콜럼버스의 항해는 단순한 신대륙 발견이 아니었어요. 그것은 유럽 중심 권력 체제가 싹트기 시작한 역사적 출발점이었습니다. 이 한 문장이 핵심이에요. 대항해 시대가 낳은 건 세계 자본주의였는데 그 자본주의의 토대가 뭐냐고요? 식민지 착취, 노예의 노동, 불평등 교역이었어요. 아프리카에서 수천만 명이 노예로 끌려갔고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학살당하거나 강제 노역에 시달렸어요. 그 피와 눈물 위에 유럽의 번영이 세워진 거예요. 그리고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. 오늘날 전 세계적인 빈부 격차와 개발 불균형은 바로 이 뿌리 깊은 체제가 형태만 바꿔 이어진 결과라고요. 아직도 아프리카가 왜 가난한지, 왜 남미가 경제적으로 힘든지 그 답이 500년 전 역사에 있는 거예요. 저는 이 부분 읽으면서 진짜 한동안 멍하니 있었어요. 자, 이제 이 책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로 가볼게요. 세상과학의 시대, 특히 다윈의 진화론 이야기예요. 다윈 하면 진화론, 자연선택, 적자생존. 이거 아시잖아요? 근데 이 이론이 어떻게 악용됐는지 아세요? 19세기 유럽 열강들이 식민지를 만들면서 이 이론을 가져다 썼어요. 사회 다윈주의라는 건데요. 약한 민족을 강한 민족이 지배하는 건 자연의 섭니다. 이게 진화다. 이렇게 왜곡한 거예요. 다윈 본인은 그런 말 한 적이 없거든요. 근데 제국주의자들이 다윈의 이론을 훔쳐다가 침략의 정당성으로 써먹은 거예요. 그러니까 아프리카, 아시아, 중동 전역을 유럽 열강들이 분할 점령하는 게 마치 문명화의 사명인 것처럼 포장이 된 거예요. 야만적인 민족을 문명으로 이끌어준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요. 이 왜곡된 이념이 낳은 것이 바로 신제국주의 시대이고 그 구조적 불평등이 현재 국제 질서의 원형이 됐다고 저자는 말합니다. 그리고 사장, 전쟁의 시대. 여기서 저자는 정말 묵직한 이야기를 꺼내요. 제1차 세계대전, 대공황, 제2차 세계대전. 이 세 가지가 사실은 하나로 연결된 비극이라고요. 1차 대전이 끝났을 때 사람들은 이제 다시는 이런 전쟁은 없을 거라고 했어요. 근데 불과 10년 만에 대공황이 터졌어요. 세계 경제가 붕괴하면서 중산층이 사라지고 절망한 사람들이 히틀러 같은 극단주의자에게 손을 내밀었어요. 그 결과가 7천만 명이 사망한 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. 저자는 이렇게 씁니다. 독재와 광기가 전 세계를 집어삼키려 했던 그 순간 우리가 어떻게 맞서 싸웠는지 되새기는 것이 똑같은 어리석음의 재발을 막는다고요. 그리고 이 전쟁의 상처가 너무 깊어 3차 세계대전에 대한 경고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요. 2차 대전의 교훈을 외면하면 미래도 외면하는 것이라는 말이 읽는 내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.
그리고 마지막 5장, 이념의 시대. 여기서 이 책의 진짜 목적지가 드러나요. 냉전, 6.8운동, 탈냉전, 9.11 테러, 그리고 지금의 미중 신냉전까지요. 특히 신냉전 챕터는 오늘 아침 뉴스를 그대로 설명해주는 것 같았어요.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인공섬을 만들고 군사기지를 세우고 있고, 미국은 항행의 자유를 내세우며 군사활동을 강화하고 있어요. 저자는 그 팽팽한 긴장 속에서 단 한 번의 오판이 치명적인 해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해요. 이게 먼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.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의 이야기예요. 자, 여기서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. 이 모든 걸 이야기하면서 저자 김봉중 교수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? 단순히 세계사 지식을 전달하려는 게 아니에요. 역사를 외우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요.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. 지금 내 앞에 벌어지는 일들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. 프랑스 혁명이 민주주의의 씨앗이 되었고, 대항해 시대가 자본주의의 출발점이었으며, 대공황의 아픔에서 사회 안전망이 만들어졌듯이 역사는 단절된 사건들의 나열이 아니라 서로 맞물린 고리라는 거죠. 과거를 이해하는 사람만이 현재를 제대로 볼 수 있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게 이 책이 던지는 핵심 메시지예요. 근데 또 이 책의 흥미로운 점은 역사 속 영웅들을 그냥 영웅으로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. 알렉산드로스는 위대했지만 강압적이었고, 콜럼버스는 탐험가였지만 착취 시스템의 시작점이었고, 다윈은 위대한 과학자였지만 그의 이론은 침략의 도구로 왜곡됐어요. 이 불편한 진실들을 직시해야 진짜 역사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. 저자는 그걸 말하고 싶은 거 아닐까요?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.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오늘날의 세계 질서, 정말 당연한 걸까요? 아니면 수백 년에 걸친 특정 세력의 선택과 착취가 만들어낸 구조인 걸까요? 이 책은 그 불편한 질문에 정면으로 답하려 합니다. 그리고 그 답이 책의 나머지 절반에 담겨 있어요. 직접 확인해 보세요. 마지막으로 책 정보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. 제목은 이 정도만 알면 되는 세계사, 저자는 김봉중 교수, 출판사는 BPC이고 2026년 3월 11일에 출간됐습니다. 장르는 역사 교양서, 세계사 입문서예요. 두껍지 않아요. 312페이지입니다. 세계사가 처음인 분, 역사가 어렵게만 느껴졌던 분, 뉴스가 이해 안 됐던 직장인, TVN 벌거벗은 세계사 좋아하셨던 분, 그리고 지금 세계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싶은 분 모두에게 강력 추천드립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이런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.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한 역사 속 사건이 뭔지 알려주세요. 다음 영상 주제 선정에 반영할게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감사합니다.